네, 2000선에서 계속 줄다리기 하고 못 오르더니만 결국 이제 1960선까지 지수가 좀 밀려났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코스피 1960, 코스닥도 2포인트가량 하락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전략 세워보죠. 박준현 차장님. 일단 글로벌 환경들은 좋지 않은데 오늘은 이제 실적 모멘텀 얘기를 좀 하신다고 했어요.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알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네. 미국의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개선되는지를 일단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는 크게 지금 현재는 기대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 통신과 같은 업종, 경기 방어 업종이 3분기 실적이 지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산업재와 IT 업종이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IT 기업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지 보시면요.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관련주, 퀄컴, 그리고 시스코와 같은 빅데이터 관련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과 같은 PC 기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볼 때요. 지금 시기가 중국 소비 모멘텀에서 미국 쪽으로 소비 모멘텀이 좀 바뀌는 시점인데요. 잘 보시면은 2009년부터 12년까지의 그 계절적인 성향을 보시면은요. 중국 쪽의 모멘텀은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11월까지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 쪽의 소비 모멘텀은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11월과 12월에 상당히 미국 쪽의 소비 모멘텀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홀리데이 쇼핑 시즌 가운데서 소비 품목을 상위를 알아봤는데요. 대개 한국과 관련 있는 소비 품목은 전기전자 상품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IT 업종 그리고 빅데이터와 모바일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이 10월과 11월에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역시 IT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와 같은 종목군들을 일단 공략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품주 가운데에서는 일진 디스플레이와 옵트론텍을 선정을 했습니다. 빅데이터와 모바일 모멘텀 쪽에서는요. 최근에 모바일 메신저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는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NHN과 그리고 다음 모바게어 같은 그 모바일 컨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기업 실적들, 유틸리티나 IT, 산업재 이쪽이 좋게 보인다는 거고요. IT 관련된 업체나 빅데이터, 모바일 컨텐츠 관심 갖자고 하셨습니다. 박준현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김성훈 연구원께서는 장이 또 좀 밀려가고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분위기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보다 그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1% 하락폭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QE3 유럽에서는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내걸면서 결국 달러와 유로를 얼마든지 뿌리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장의 반응은 과거같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확인하려는 심리가 더욱더 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재정 위기 문제 분명 큰 불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슈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리스 문제 같은 잔불씨는 간간히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각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출주들이 실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나 좀 싶은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단기간에 개선 혹은 확인이 되어질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 없이 조금은 좀 조정을 좀 받지 않을 수밖에 없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주가 지수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4년간의 박스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 이제 향후 코스닥 시장이 4년간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번에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8월부터 시작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파동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중소형주 중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산업재, 의료, 게임, 엔터, 컨텐츠 등과 같이 과거와 달리 정말 폭넓게 어떤 업종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나온 뉴스처럼 IMF의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접고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그간의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하지만 최근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들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주나 엔터주의 경우에는 일단 상승의 클라이막스를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새로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기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들에서는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인터파크와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대덕 GDS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투어 사업부의 고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6월 초 기관의 누적 매수 수량이 10만 주에 불과했습니다만 3개월 만에 200만 주 가까이 기관들이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에 관한 이슈가 새로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셰일가스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피팅 업체들의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 GDS를 보시게 되면 사업 분야의 다변화로 PCB의 매출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 구조의 변화가 전방 산업의 성장과 동반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 유효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을 아울러 보는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